근로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네트 금액이 아닌 그로스 계약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. 안녕하세요. 리스펙트 병원센터의 이승열입니다. 김호민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하려고 했던 노무 분야 중에 근로계약. 제가 처음 일했던 게 2002년도였거든요. 근로계약서 쓸 때 간호조무사님 월급이 월 8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. 치과위생사는 이제 100만 원 됐다고 되게 환호했던 치과위생사가 기억이 나거든요. 그 시대 때 원장님이 평균 갖고 하던 인컴하고 지금 하고 있는 갭하고는 갭이 많이 좁아졌다. 이걸로 시작하라고 싶어요. 뭐 그런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. 세법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, 신용카드 활성화 엄청 큰 거 같아요.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병원들이 되게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건 아니었고 관행적으로, 관례적으로 그리고 아직 그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. 사실은 93년도 이전에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었던 시대인 건 아세요? 그러니까 그게 누구 한 사람의 잘잘못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크게 놓고 봤을 때. 옛날에 약국에서는요,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막 써가지고 청구를 되게 많이 했었대요. 그렇죠. 지금 생각하면 범죄인 거죠. 그쵸. 지금 생각하면 범죄인 것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다 정리가 돼서 우리나라가 투명해지고 살기 좋아진 세상이 됐는데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가 되기로 시작하게 의대 공부를 시작할 때와 개업할 때하고 너무 이제 환경이 다른 거죠. 오늘 뭐 그 얘기를 모두 다 할 수는 없고 핵심적으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근로계약서를 쓸 때 네트 금액이 아닌 그로스 계약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. 이거는 뭐 저 외에도 다른 그 병원 컨설팅 하는 분들이 많이 언급했던 내용들이거든요. 저도 이거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었어요.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. 그거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뭐냐면 법이 그래요.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보면 급여라는 것에 대한 근로소득세라는 게 존재하잖아요. 근로자가 일을 하면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. 근로소득세는 매월 미리 납부하는 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. 보통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걸 받잖아요. 이게 말 그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. 미리 띄었다. 뭐에 의해서? 법률에 의해서. 소득세법에 의해 가지고. 그래가지고 얼마를 띄라는 것까지 매년 2월달 되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. 이 사람이 급여가 30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면 얼마를 띄세요라고 명확하게 나와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떼어가지고 실제로 내 세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냈으니까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를 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. 근데 이제 이거를 네트로 계산을 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지원해 준 거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. 예를 들면 김우민 대표님 나랑 같이 일을 하면 내가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 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. 근데 그게 세전이면 500만 원에 따른 4대 보험료랑 근로소득세 아까 말했던 내용 있죠. 그걸 다 띄고 딱 줄 수가 있는데 예전 관행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역산을 해가지고 대납해주는 형식이었다고요. 근데 그 대납을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냐면 내가 대신 내줬던 근로소득세 있잖아요. 그게 누구 거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. 여기서는 내가 대답해줬으니까 내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줄 급여를 대신해가지고 국가에다 내줬으니까 나중에 원장님이 내주셔야죠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1월, 2월 이제 요 시기가 되면은 원장님이 연말정산 안 돌려준다고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글들이 커뮤니티에 되게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.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명확하게는 원장님 돈이 아니라 원장님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낸 것일 뿐인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분이 500만 원을 받는 급여 생활자라고 하더라도 원장님이 약속은 내가 500만 원을 통장 찍히게 해줄게 라고 약속한 게 실제로는 500만 원 플러스 4대 보험료 플러스 근로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준 거라고 본다라는 거예요. 왜 병원에만 이런 문화가 있는 줄 아세요? 페이닥터 때문에. 그렇죠.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통 5월달에 하잖아요.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페이닥터 분들이 한 군데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일을 하잖아요. 그럼 합산돼서 나오면 실제로 냈던 돈보다 더 많이 세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김우민 본부장님이 여기서 저한테 아까 500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한테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근로소득세로 30만 원을 내주고 다른 병원에서 또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30만 원을 내줬으면 실제로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았으면 6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높은 돈이야. 왜 세금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 비율이 그쵸. 소득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5월달 종합소득세 내려고 할 때 보니까 모자라.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원장님한테 연락이 와.
내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으니까 빨리 약속을 이행하라고. 그럼 여기 원장님처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.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 세금을 낼지를 모르고 내가 계약을 한 거예요, 구두로.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법대로 하시면 돼요. 네트로 계약하시면 돼요. 그게 500만 원이 세전으로 계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꼭 500만 원을 맞춰 싶으시면 역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으로 그냥 계약을 하면 돼요. 예를 들면 576만 2,52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급여를 맞아요. 곱하기 12 해가지고 연봉 계약을 하든가. 이게 퇴직금이랑도 또 문제가 돼요. 예전에는 퇴직금에 대해 가지고